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운세, 그 중에서 1955년생 양띠 분들의 운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키워드를 4개로 카테고리로 지었는데요. 2022년의 운세는 어떻게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운세는 그 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전에 한 6개월 전, 빠르면 5, 6개월 전부터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늦어도 이 새해가 시작되는 2, 3개월 전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먼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한번 키워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55년생이면 67세고 2022년은 68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조금 건강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2002년에는 이분들이 건강을 갖다가 많이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질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고질병이 잘 완쾌가 안 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아니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신장질환이나 이런 걸 앓고 계신 분, 또 폐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좀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질병이 다시 드러나서, 그러니까 그동안 몸에 드러났던 누적되어 있는 어떤 질병적 요소가 새롭게 발병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특히 남녀를 다 떠나서 1955년생 분들은 새로운 질병이나 고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운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평소 건강 관리에 무엇보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68세에 어떤 예전 같으면은 새로운 일거리라는 것들이 참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지만 요즘 건강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남에 따라 또 경제 활동을 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짐에 따라서 나이는 있지만 새로운 일을 갖다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년퇴직을 해서 좀 쉬었던 분도, 이제 너무 쉬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새롭게 나는 돈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한 20년, 3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인생 동안 내가 뭔가 취미를 갖다가 찾아보겠다는 사람들은요, 취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미 활동에 굉장히 활동을 하려고 몸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되지요. 자, 지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고객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이 있거나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이 발생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늘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일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나 늘어나는 것이나,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아이템을 갖다가 더 확장하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고객이나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일이 좀 많이 바빠지고 활력이 좀 돌기 시작합니다. 또 기존에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내년에, 즉 22년에는 새로운 중책을 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의 장을 맡는다든가 고문을 맡는다든가 새로운 부서의 책임을 맡는다든가 CEO를 맡는다든가, 그래서 기존에 직장생활 활발하게 했던 분들이라면 아직은 정년 퇴임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때로는 기존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CEO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이런 부분으로 바뀌겠죠.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 개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몸이 바빠지더라.
또 활력이 생기더라. 그런데 활력이 생기고 많이 몸에서 무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은 건강에 안 좋은 신호로 잡힐 수 있다는 것, 이거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뭔가 내가 질병을 앓거나 하지만 이 주도권을 내가 갖지 못한다는 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다 보니까 고객의 말을 따라서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고객이 보자 그러면 나가야 되고 고객이 요구하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의 주도권은 내가 갖지 않고 고객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르다 보니까 내 일정이나 내 계획을 내가 임의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내 일정을 짜게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뭔가 새롭게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요, 내가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군가 와서, 고객이 와서, 야, 이런 걸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계획 짜서 사람들의 변화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서 사람들 기다리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 맡은 중책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일이 우선이 아닌 일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일정은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시간과 노력이 우선적으로 할애되다 보니까 일의 주도권을 내가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일에 끌려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 또는 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모임이나 취미에서 어떤 단체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내 계획에 의해서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모임에 맞춰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주도권 행사는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끌려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좀 잔걱정이 많아집니다. 자, 뭔가 걱정거리는 있는데 그걸 해결할 해법은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걱정만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좀 벌어지는데 야, 이 일은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걱정은 늘어나는데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속상한 일만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기한테 큰 문제라면 전문가를 찾아서 해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과거의 경험으로 나의 상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커다란 문제라면 반드시 전문가 또는 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그 조언에 따라 행동할 때 큰 무리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해법을 찾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게 좀 일은 내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주도권이 없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매우 바빠지고 활력이 있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약을 받다 보고 외부의 환경에 내가 대응만 해야 되니까 상당히 답답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종교를 가지신 분은 종교적인 구도를 갖다 좀 통하신 것도 있고요. 또 명상이나 독서처럼 좀 급격해지는, 바빠지는 마음, 또 조급해지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요. 이 시기에 만약에 내 마음대로 그냥 갑자기 그냥 내 뜻대로 다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거망동이라고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행동들은요, 큰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행위는 자유지만
그거에 따른 손실은 내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고 조언에 따라야 되고 하다 보니 약간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1955년생 양띠분들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